다시 이제 한 2시간 정도 뒤에 하노이 선언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로 봤을 때는 단독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공항으로 출발해서 가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에어포스 원을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기차를 타고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가게 되면 네. 또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또 걸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차를 타게 된다면 의미는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개혁개방의 상징적인 장소들이 주로 중국 남쪽에 있습니다. 네. 남쪽에 또 그 해안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들을 한번 볼 수 있다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개혁개방의 의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김정은 봐요. 위원장은 지금 베트남 주석하고도 정상회담을 안 가졌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마 북한과 베트남 최고 지도부 네. 그 정상 간의 회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그 자신의 할아버지가 갔던 하롱베이 같은 그런 지역을 가면서 원산 관광 개발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 모든 업무가 또 정상회담 끝난 뒤에 또 한 2박 3일의 기차 여행을 하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파격을 좋아하니까 기차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아직 그 업무 오찬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전부터 고생하신 김한곤 교수님은 지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김한곤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예. 아마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우리 네. 논의된 대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고 네. 또 기대에 부응하는 네.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선언문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곤 교수님 긴 시간 아주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일정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은 아직 일정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김용현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일정,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베트남에서 일정,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돌아갈 것이냐, 뭐 들어가다가 또 중국의 시진핑 수석하고 뭐 주석하고 회담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뭐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지금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중국 내에서 지금 그 수리 점검을 받고 있고요. 그래요? 또 뭐 그 앞에 기관차죠. 기관차 부분이 이제 뭐 중국 열차로 네. 바뀌어 있고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돌아가는 길에 베이징 옆을 가는데 오히려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고 중국 관계자를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서도 베트남에서 회담을 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베트남에 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중국을 오는데 3일, 가는데 3일 이렇게 길을 활짝 열어준 우방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간다는 게 사실 더 이상한 모양새고요. 네. 올 때는 이제 회담 준비를 위한 집중도 해야 되고 또 회담 상대인 미국을 의식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갈 때는 이제 이미 북미 정상회담도 다 끝났고 심지어는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는 여정까지 다 하고 그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면서 중국 정부와 만나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네. 당연한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싱가포르 회담 전환 상황이랑 보았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전의 중국과의 관계가, 북중 관계가 이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정상회담 이전과는 천양지처럼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 엄청난 지원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8살의 젊은 나이로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약 6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이 북한을 그냥 관리 차원에서 좀 네. 만나는
그러다가 그만큼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홀대라면 홀대죠. 이렇게 외면을 하다가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급하게 이제 만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이제 북한의 중요성,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북한이 없으면 그만큼 중국도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순망입니까? 예? 북한은 북한대로 또 해석할 테고 중국은 중국대로 해석할 테고. 중국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국에게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재해석.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북한이 전에부터 김일성 그 주석 때부터 이 등거리 외교에는 아주 외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북한 외교는 네. 우리가 흔히 그야말로 그 무릎을 칠 정도의 그런 탐복하는 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역시 1950년대 후반 중소 갈등 과정에서 북한이 당시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이른바 등거리 외교, 네. 그 외교를 수십 년 동안 펼쳐왔던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 특히 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을 헤쳐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것이 현재 북한 외교에 지금도 많이 녹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노하우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이나 보면 남관계하는 인사들 보면 수십 년 동안 한 업무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문성이 확보돼 있고 네. 거기에 모든 자신의 역량을 한 분야에 집중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년, 3년이면 다 교체가 분야가 되지 또 않습니까? 바뀌고, 예.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어떤 그 20대 중반, 후반부터 계속 그 분야만 50대, 네. 60대가 되도록 그 분야만 그 파고드는 그런 전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외교력이 또 상당히 돋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곧 만날 것이냐 여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만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열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만나든 아니면 네. 항공편으로 북측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만나든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뒤에 곧 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도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공유 네. 그것을 통해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외교적 입지를 세우는 것이고 북한은 또 중국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활용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때도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곧 아마 그 베이징을 방문하거나 또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평양을 가겠다는 것은 이미 확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당겨서 빠른 시간 내에 평양 방문을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최근에는 그 시진핑 주석 방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시진핑 주석 그 방문을 초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저번에 문 대통령이 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잘 되면 이제 뭐 이것도 또 다른 시나리오입니다만 어디서 또 예. 정보를 들으신 거 아니신 교수님? 이건 다 네. 남한을 방문하고 바로 이어서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연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 나름대로 그러면 정말 좋은 그림은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간다면 좋은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굳이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서울공항에서 출발해서 순안공항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도 한번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남북한 다 공이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는 그렇죠. 뭐 그런 네. 것도 볼 수 있겠네요. 김 교수님은 그 북중 간의 그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낙동강 죄송합니다. 낙동강이 아니죠. 압록강. 네. 압록강 지역 쪽에서 북중 간의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발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우리가 네. 이른바 순방치안 이야기를 정치적 측면에서는 합니다만 네. 사실은 정치뿐만 아니라 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순방치안의 관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한 1,500km 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1,500km 그러면 그 별로 긴 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국경이 길이가 길고 또 하나는 과거부터 보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는 사실은 생활이 같은 공동 생활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단동과 신의주는 하나의 생활권이다라고 봐야 되고 네. 또 다른 기타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국의 장백시와 그다음에 북한의 해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마주보고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심지어 보면은 조그만 2, 3m의 실개천이 있고 한 마을인데 네. 북측은 중국, 남측은 북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른바 밀무역 밀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밀무역 밀수라는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과거에 보면은 그런 교류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는 국제사 유엔이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다고 하더라도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공식적인 무역이 중단돼도 북한이 상당 부분 버틸 수 있는 밀무역의 형태들은 그것을 전체를 단속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정 교수님 지금 북한의 경제가 장마당이 굉장히 늘었다 그러죠, 현재요? 김정은 시대 와서 경제가 발전된 거는 그렇게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과거의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김정일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흥미로운 얘기는 봉이김 선달을 연상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동강물을 판 것은 아니고요. 대동강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는데 돈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일들도 있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북한의 휴대폰이 600만 대가 돌아다니고 네. 있고요. 지금 제가 만난 탈북자 중에는 여기에서 직접 북한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 거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근데 지금 네. 중국에서 들어가서 유심만 갈아 끼우면 통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경제가 이미 배급 경제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로 바뀐 것은 이미 시장 경제를 100% 전환했다고 아니 그런 건 얘기는 아니죠. 아닌 그건 거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니지만 이제 네가 먹을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이 먹을 것을 다 일일이 배급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는 각자가 먹을 것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이미 정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생산성도 늘어나고 그런 거 그렇다고 맞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농업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지금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물론 기후가 또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불지 않고 홍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는 개인이 또는 가족 단위로 포전 담당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집단 농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동 농장이라고 합니다. 북한식 네. 표현을 하면 거기에서도 실제 몇몇 사람들 단위별로 묶어서 그들이 생산하는 것에 그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국가에 내고 네. 나머지는 자신들이 갖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상황을 우리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의 어떤 냉전적 사고 속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 현재 북한은 보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사회주의 개혁 경제에 이제는 한계가 이미 다 드러났는데 북한이 그것을 이제 고집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가 좀 더 북한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로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대 정상 이후에 오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 선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